그러면 지금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불인이들 입장에서. 그러면 나보고 무엇을 하란 말이냐. 왜냐면은 지금 되게 비싼 거는 못 할 거고 그래서 썩비를 보는데 썩비는 잡주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죠.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라. 그렇죠. 안 되면 살면 되니까 아파트를 사라는 거죠. 아주 심플하게. 자, 그러면 아파트를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쉽게 풀어주셨는데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네. 아파트로. 아파트를 딱 보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신고가 터지고 강남 네. 오르는데 노도강은 별로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인천 분위기 되게 안 좋아요. 네. 입주 물량도 많대. 네. 그럼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파트를 사라는 거고 네.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음. 알 수 있잖아. 네.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네. 당신이 오르라고 그래서 오르는 게 아니고 내리라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시장은 시장의 갈 길을 가는 거고 그 위에서 우리가 놀아나는 건데 네. 캐리비안 베이의 파도풀에 그러잖아요. 네. 또 우리는 그냥 그게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 갔다가 파도가 가면 내려가는 거죠. 네. 네,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올라가고 싶다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파도가 와야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파도가 웨이브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웨이브가. 저거 예상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처럼 아파트도 시장이라는 걸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상을 해야 되는데 이 큰 흐름을 어떻게 알 거냐.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 수급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배웠으니까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런 거죠. 수요와 공급인데 네. 뭐 아파트에 수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뭘 모르는 소리고요. 수요는 항상 있어요. 사람이 살아 있으니까 수요는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매매냐 임대냐 둘밖에 없는 거죠. 수요는 100세대가 있으면 100개의 집이 필요한 거죠. 항상 있어요. 인구가 확 줄거나 확 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면 뭐가 일정하지 않냐? 공급이 일정하지 않아. 공급은 왔다 갔다 하거든. 아시겠지만 어떨 때는 서울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다가 어떨 때는 막 입주 물량이 막 넘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이클이 생기는 거야. 공급에 따라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야. 이게 간단한 거거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서울은 빈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니까 어떻게? 이제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앞으로도 많을 거냐? 이거죠. 그럼 앞으로도 많을 거냐? 이 이야기는 결국, 아까도 얘기했잖아. 새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 건데, 새 집을 지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어.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도 쉬울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안 쉬울 것 같아요. 계속 안 쉬울 것 같아요. 예, 뭐 정권 바뀌면 막 불처럼 확 올라갈 줄 알았지? 절대 안 그렇지. 뭐 다 눈치 보잖아. 그렇죠. 예, 원희룡 장관도 뭐 안전진단 기준을 바로 해줄 것 같았는데 뭐 이렇게 8월 1일 한다, 7월 1일 한다 이래 눈치 봤었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우리도 부담스럽다 이래서고, 땡 시장은 1, 2, 3, 4, 5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재건축 뭐 규제를 풀겠다 이랬는데 좀 이선이 됐거든요. 이선? 이선 되는데 딱 어느 분인지 알겠네요. 조용하잖아 지금. 조용하잖아. 그렇지. 쉬운 게 아니야. 왜? 눈치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점진적이고 서서히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이 확 늘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뭐 택지지구 이런 것도 짓나요? 택지지구 지정해갖고 입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7년인데 그 이야기는 2018년 19년에 지정해놓은 4기 신도시 입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7년이라는 거지. 그럼 2025년에 태아 입주하는 거고 그게 제일 빠른 거고 2030년대에서 입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장을 땡겨놓고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아무리 빨라도 7년, 10년씩 걸리는 건데 이거 뭐 언제 지정해갖고 언제 집을 짓냐 이거죠. 이렇게 보면 서울은 계속 오를 거라는 이야기죠. 수급이 좋아요.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를 하면은 안 되죠. 예,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너무 갑자기 오르는 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이러면 여기 규제를 한다고 안 오르냐, 규제를 뭐 안 한다고 안 오르냐 똑같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길게 놓고 본 이야기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규제를 완화하면 오르죠. 그렇죠? 예, 기대감에. 근데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원래 이렇게 갈 건데, 그죠?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인천을 보자. 인천은 한강이 동해에서 서로 흐르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러면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다는 이야기네. 인천은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해 바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천은 한강 하류겠네요. 한강 하류에서 이제 김포니, 일산이, 이제 파주니 이런 데 넓은 평야들이 많은 거죠. 택지지구가 많다는 거죠. 빈 땅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서는 실수요를 사는데 제일 가운데 신축만 사서 실수요 하든가 이렇게 하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신축이 아니잖아요. 구축이 타격을 받잖아요. 새 아파트 많이 들어오면 새 아파트로 가니까 그러면 새 아파트 온 사람들은 원래 집이 없었어? 있었지. 그러면 그 집은 어디야? 구축이었겠지. 그러면 신축으로 옮겨가니까 구축이 힘든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려면 신축을 사야 되는 거죠. 인천은. 신축을 가지고 그냥 실거주하면 되는 거고 이게 당신이 투자를 하고 싶다. 공급이 많은 데는 안 되고 공급이 적은 데를 해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불현님 강의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많이 나오니까. 아이 뭐 망고선님도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쉽게 얘기한다. 예.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뭐 강의 얘기했으니까 저희도 네. 망고선님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특강 진행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아파트 얘기하고 뭐 인천도 잠깐 지나가는 소리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속에서 지금 정부 규제가 지금 완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표현 속에서 천천히 될 거다. 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규제가 완화가 뭐 예를 들어서 뭐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야구 한다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다. 좀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당신 생각보다 느릴 거라는 얘기죠. 아, 일반인들이 내가 기대하는 그 심리보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얼마 전에. 그 새벽에 이제 짜릿한 역전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막 일어나자마자 막 도배가 됐더라고요. 블로그가 도배돼 갖고 이제 네. 막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한 줄 요약하면은 이제 아파트 떡상 가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떡상 생각하는 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렬이형 버퍼 받아서 떡상 가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하도 그게 나왔고 블로그에 바로 썼죠. 법을 바꾸는 게 행정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좀 침착해질 거다. 예, 그런 이야기 썼죠. 예, 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예, 좀 침착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게 쉽지 않아요. 항상 이게 막 뭐 80대 20 이렇게 됐으면 심플한데 득표율이 맨날 보면은 뭐 49.5대 48.3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가 있고 이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압도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눈치를 항상 보는 거고 이게 변화는 항상 그렇지만 서서히 오더라고요. 집도 서서히 올라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급하게 된다. 오늘 내일 바로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키워드가 중요한데 이번 정권의 키워드는 시장 기능을 회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거든요. 그 시장 기능을 회복하려는 게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지금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다면 하면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는 거잖아요. 집값이 너무 오르는 거를 부담이 되니까 눈치 보는 거잖아.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똑똑한 것 같아. 규제만 풀면 기대감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매물을 늘리는 거지 시장에. 시장이 매물을 늘리고 수요는 촉발시키지 않아요. 네. ESR은 안 풀어요. 시의 말은 수요는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장의 매물을 늘리고 이제 규제를 완화 서서히 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게 지난 정부에 비해서 이번 정부가 똑똑한 건 맞아요. 네. 네, 저도 분명히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요것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유튜브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요것들 봐라 머리 잘 쓰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는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네. 이렇게 될 거다 떡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우려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결국에는 우상향인데 네.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오늘 내일 1억 오르고 모레 2억 오르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거주 하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먼저 짜라는 거지.